네, 안녕하세요. 조금 얘기 나누면서 진행을 좀 해볼까 봐요, 저희. 그죠? 저희 데일리고 2학년 국어 생각보다도 더 아이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어때요, 저희 아이들 반응? 조금,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데일리고 2학년 국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에, 저 국어요? 곧 공개해드릴 텐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80점 이상이 전교에 23명이요. 예. 1등급부터 80입니다. 작년까지는요, 89점 정도가 1등급이었습니다. 전 1학년 때는요. 근데 이번에 80점이라는 게 전교에 20명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평균은 64점인데, 평균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저희 대외고 시험 대비했을 때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64점이면.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저희 아이들 다 60점대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80점 이상이 실제로 23명인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정말 원래 공부 잘했던 모의고사 잘하는 친구들도 이번에 다 흔들린 이유가요. 내부 작품 위주로 시험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외부가 당연처럼 나올 줄 알고 너무 깊이 있게 안 본 게 혹시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으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조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뭐 고려대 나왔다, 뭐 입학사정관 출신이다, 지금 아이들 가장 많이 데리고 있다, 국어에서는 근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본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왔어요. AI로. 스노우도, 사진도. 예, 1차 고사입니다. 저희 시험 범위가요, 일단 55개의 지문이었습니다. 문학작품 55지문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소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55개 중에서요, 15개는 시험 2주 전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행평가 지문으로 30개 지문이 수능특강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 30개 중에 15작품을 시험 2주 전에 추가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15개 지문은 학교에서 수업 안 해주시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험 범위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문제도 난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외부 작품은 단 4개 나왔습니다. 내부가 중요한 거죠. 내부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작품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랑 해설이 필요한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해주신 내용보다도 훨씬 상세하고 미시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단위별로요.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요. 오답 근거는요.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었어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웠다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요. 이 부분이 국김쌤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내려오신 선생님 시험 범위였습니다. 특히 1번부터 3번까지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가사작품, 국세곡이 처음부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작품이 맨 앞에 배치가 되어서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도 마찬가지로 고3 지문들이었는데요. 이화전이랑 요면사기라는 국김생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출제가 되었고 근데 또 특이사항은 외부 작품 연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부에서만 내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과서 작품들이요 외부 작품이랑 연계가 됐는데 여기서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장 쉽다고 느꼈던 수필 작품 중에 뒤지가 진정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휴지를 원래 이제 신문으로 일제강점기는 넣어줬었는데 그거로 지식인들이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던 굉장히 쉬운 작품인데 이걸 오히려 외부 작품인 누항사라는 가사랑 연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누항사 이런 고전시가가 너무 어려웠다면 고전시가 매일매일 어쨌든 외부 지문으로서 해석해보고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고전시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워낙 내신 작품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학 때 공부를 하면서 채웠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약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주간 과제지로 넣어서 제공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번 2차 고사 때는요. 그리고 나면 이게 누항사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희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리고, 여기 조금 끊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고 우활한 건 이 내 위에 더는 없다. 내가 가장 어리석다는 내용입니다. 길흉화복을 하늘게 붙여두고. 아니, 이거를 저희 아이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길하고 흉하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걸 하늘한테 붙여둔 거예요. 운명론적입니다.
하늘이 해주는 듯. 다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주세요. 초막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초가집이요. 이거를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외부 작품으로 너희가 직접 해석해?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전시가 읽는 연습들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내부 작품 외적으로도요. 고전 시간은 실제로 학원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22번부터 24번 요 서해 무릉기라는 작품이 실제로 2주 전에 포함이 된 추가 작품 15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해당하는 15개 지문을 시험 2주 전에 추가할 거야 너네 공부해 라고 하고 시험 출제는 한 지문이요. 15개 중에. 근데 마침 저는 이제 고전소설이 출제될 거를 예측은 했었어서요. 고전소설을 수업 때 진행을 했었고 현대소설과 집필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시조라고 해서 3줄짜리 고전시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나다라마 해서 5개 작품을 다 엮어서 출제를 하셨고 실제로 아이들이 배운 현대시를 묶어서 내시면서 외부 작품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오답이 발현되는지 아이들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저희 아이가 학생이 이제 푼 지문인데 실제로 이렇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명확히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4번과 5번 선지도 시간이 부족해서 체크를 안 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4번 선지에서 어디가 잘못됐냐면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아낸 게 아니라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독감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온씨와 허영 등의 공통적인 판단으로 그럼 이게 공통적인 둘이 다 같이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원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원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상의 부분들을 다 미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답을 다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국어가 이렇게 내신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도도한 생활이라는 현대소설이 있었는데 피아노라는 소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도도한 생활이라는 소설에서. 그럼 이 피아노는요. 도도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산층에 좀 편입하고 싶은 마음에서 피아노를 들여놓고 집이 망하더라도 그 피아노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가 위기 상황에서 삶의 물질적 기반일까요? 물질적으로 얘가 있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피아노는 그냥 도도한 생활을 살기 위한 상징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중산층처럼 보여지고 싶은 소재예요. 물질적 기반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를 수 있는데 소재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조금 어려웠으면 명확한 내용 정리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곰팡이꽃이 도도한 생활에 이제 나오는데 그냥 열악한 환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곰팡이가 꽃이 피었다. 이걸 어떻게 회복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소설 등에서도 소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느꼈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 아이들 오답 발현들이 많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복숭아나무가 마음이 되게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왜? 흰꽃과 분홍꽃이 둘 다 그 나무한테 펴있으니까 그 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나무 싫어서. 그럼 내 편견을 가지고 멀리 지나친 그 거리감이거든요. 근데 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랑 어떠한 교감을 했나요? 내용 공유를 했어요? 그냥 내가 그늘 사람들이 앉지 못할 거야 부정적인 나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피한 거거든요. 1번 선이 같이 한 번만 읽어드리면 가의 사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공유하는 존재인가요? 이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교감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없어요. 내가 그냥 편견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근데 단어발로 네모칸을 쳐놓으시고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문제를 내니까 아이들은 너무 읽은 것도 많고 그 자리에서 판단할 게 많아서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시적으로 각 단어 단위별로 너무 뭐 이런 보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격 이런 거 다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만으로는 조금 해석의 버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낯설은 거리에 아우성 소리에 눈물겨워해요. 울고만 있는 거거든요. 불안감을 떨치고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떨치고자가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결국 반대되는 의미를 구성해서 오답 선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선후관계를 바꾸거나 인과관계를 바꾸거나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꾸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명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저는 누누이 강조 계속하고 있거든요. 화자와 대상을 바꿔서 오답 선지를 낼 수 있다. 무조건 화자, 서술어를 누가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서 실제로 선지를 만드시고 아이들한테 헷갈림을 유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로 경사감과 뭐 수평의 거리감이 대응되는 단어 같은 걸 지칭하는 거였거든요. 특질이 상이해야 돼요. 다르다는 건 절대 아니죠.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답은 사실 명확했는데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읽을 게 굉장히 많고 단어가 어렵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은 정말 명확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저희 아이들 이제 만나서 어떤 게 어려웠어? 뭐가 부족했던 것 같아? 막 이런 거 상담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설명이 진행하기 전에.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작품이 많아서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자기가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중요도에 좀 차이를 뒀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져갈 건 조금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좀 잡아봤어요. 내용에 대해서요. 더 깊이 있는 이해랑 해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시험 2주 전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이번에는요. 그냥 시험 시작과 동시에, 시험 준비 시작과 동시에 더 깊이 있게 내용들 다 정리해서 미리 주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읽고, 미리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수업하자고. 그리고 나면 단어나 상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체성 확인하는 거. 이 서술어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걸로 실제로 오답선지 발현하셨습니다. 이런 것 좀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말씀드릴수록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다 같이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다 괜찮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 좀 막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정말 엄청 못 보지는 않은 게 다 같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정말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1등급 나온 친구들이 오히려 제가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고 내용 전달도 되게 많이 하고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외부 작품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고 오히려 제가 준 문제를 다 안 푼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가 조금 적게 나왔고 정말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선생님 저 열심히 해볼게요 해서 모든 문제를 제가 준 과제지 문제 다 풀고 선지 분석하고 내용 이해한 친구들이 오히려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놀란 게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번에 내신 얘가 80점을 넘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내신 같은 내신 친구예요. 정말 모의고사 성적 다 차치해두고 해낼 수 있는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시험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올해는요, 억울해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말 아이들이 이번 시험 내용들 공부하는 거에 충실하면 점수 받을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번 1학기 2차 문화가. 이 내용들만 명확히 알면요. 자, 그리고 나면 이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 시험 전날 풀었던 타인의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흰꽃과 분홍꽃이라는 아까 그 복숭아나무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흰꽃과 분홍꽃이 7행에도 언급되고 4행에도 언급이 됐거든요. 4번째 줄도 그렇고 7번째 줄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전혀 없는 단어였어요. 이 흰꽃과 분홍꽃이라는 단어는. 흰꽃과 분홍꽃은 4행과 달리 7행 거는 본질이야. 이거 적절하지 않거든요.
실행 것도 사행 것도 얘네들은 다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번 선지 한번 볼게요. A의 흰 꽃과 분홍 꽃은 네 번째 줄 거예요. 외적 모습으로서 화자가 대상을 피상적 겉면으로만 이해한 것. 일곱 번째 줄 B에 있는 것도 겉모습으로 이해한 것. 그래서 부정적으로 편견 가진 건데 흰 꽃과 분홍 꽃은 대상의 내면적 본질이야. 이해했어? 아니죠. 요 흰 꽃과 분홍 꽃은 둘 다 겉모습으로만 이해한 거.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문을 본 게 아니니까. 아니, 전날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아이들한테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야 라고 가르쳐줬고요. 피우고 싶은 꽃피디랑 수천의 빛깔이 내면이야, 내면의 본질이야 라고 설명해서 얘가 적절한 걸로 풀렸던 게 바로 다음날 그대로 시험 나왔던 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단위별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하고 시험 문제 풀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곰팡이꽃 같은 경우도요. 이거 그냥 단순히 생생한 묘사 그리고 부정적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로 나온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서해 물음기라고 해서 수행평가 질문 중에 하나 포함됐던 거에 저는 이제 공간적 의미가 무조건 출제 요소로 출제가 될 거야. 공간이 진짜 중요해. 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들도 문제풀이집에 이제 포함을 해서 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서해 물음기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출제가 되어서요. 정말로 제가 강조한 부분들 잘 보고 서해 물음기는 정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듣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단순하게 저희 이제 문제 풀리고 공부시키고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요. 저희 내부 작품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희 대외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는 어려운 현대신들을 다 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달포도 있고 이건 다른 학교에서 안 해요. 다 가져오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좀 주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 문제풀이집에 포함하고 있고 제가 6주차, 그러니까 시험 바로 직전주에 제공한 문제 자료에 세한도 있었습니다. 세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그래서 내부 대비, 외부 대비, 그래도 그 누구보다 조금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내부 지문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세세하게 해설하면서요. 중요합니다. 오답 선지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에 주목해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도 그 문제 선지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 내 걸로, 내 정보로. 그 작업이 필요하고 아는 것은 더 명확히, 반복적으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마 이번에 내용 공부하면서 소설이 도도한 생활 같은 거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고 훑고 그냥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명확히 내가 알아야 되는 건 그대로 갖고 가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헷갈림이 유발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 대비도 해야 되는데 외부 지문은 현대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현대소설도 나오면 할 수 있거든요. 고전시가요. 고전시가 대비해야 돼요. 외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해서 저는 과제지에다가 계속 매일매일 풀 수 있는 하루 한 장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국힘쌤 시험 범위가 가장 고산 범위라 어렵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매주 주간 테스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조금 해석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 안에 넣어놓는다는 점. 그리고 고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신 본교재 같은 경우 저는 출판사랑 교과서 기반 내용으로 가장 정확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담아놓은 내신 본교재가 있고요. 주차별 과제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샷이라고 해서 정리교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내신에 특화된 자료를 굉장히 제가 대외고에만 맞춰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본교재에는 출제 요소가 뭔지 꼭 암기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 정리해서 삽입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주 나가는 주간지입니다. 아마 할인이 가져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4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 주간 과제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작품으로 30개의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수행평가 대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리고 공부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 교재 너무 보셨을까요? 곰돌이 교재. 빨간색 한 건, 파란색 한 건 스프링 교재로 제작을 해서 다 세세히 해설을 달아서 일단은 줬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무료로. 제가 무료로 다 빨간색 교재, 파란색 교재를 다 주고 전달을 해놨는데 마침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아이들이 이걸로 먼저 읽고 있었고 제가 다 해설, 수업으로 영상 찍고 수업도 고전 중간에 다 해줬고요. 이렇게 자료 다 제공하고 있고 원샷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켓북이거든요. 요걸로 내용 스스로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뿐만 해요. 혹시 이게 안 들고 들어왔나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그래서 요 원샷이라는 정리 교재도 저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스스로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인데요. 아이들 클리닉 시간 활용해서 클리닉 전후로 시험 진행하는데 직접 제가 만들어서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주간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대외고 기출, 사학교 기출 다 차용을 해서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고요. 자취실장 문항 포함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 시험보다 어려워야 되잖아요. 학교 시험만큼 학교 시험보다 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30문제 50분 진행을 하는데 제 시험 문제는 1번부터 8번까지 선지가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 선지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내용이 하고 있는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는 고전 시가가 가나, 다라마 5개 묶여 있었잖아요.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가지문부터 아지문까지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조금 차별화된 자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직전보강 때는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현대식, 그리고 국세곡 작품들 다 하나하나 해설 달아서요, 다시 한번 이해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요 직전보강 내용이 너무 아이들이 좋았다고 해서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모든 전작품 다 정리해서 수업 개강과 동시에 제공하려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리고 나면 파이널 자료, 파이널 읽기 자료 제외하고도요, 실제로 아이들 집에 귀가하고 나서 풀어볼 수 있는 100문제 추가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어를 한 과목만 봤잖아요, 저희가. 아마 2차 고사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엔 국어 혼자 봤기 때문에 남을 친구들은 남아서 6시부터 10시까지 저랑 같이 이 문제들 풀면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더 잘 맞는 친구들은 직전 보강 4시간 진행한 다음에 이 자료 받고 귀가해서 공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내신 진도들까지 모두 수업해주고 있는 강사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국어 사이트가 있어요. 그 개인 사이트 통해서 영상, 복습용으로도 매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지문들로 원래 들어갔었던 지문들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서 제가 이걸 들어가면 아이들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이거 꼭 봐야 돼. 솔직히 이 관부 연락본부터 시수까지 중에 아이들이 이해가 정말 안 돼서 시험 때 들어가서 바로 읽을 수 없는 지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꼭 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강조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보강날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요청을 했으면 이제 새벽까지 줌 수업을 했을 텐데 저희 아이들은 줌 수업 요청이 없었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줌 Q&A를 요청을 해서 실제로 밤 11시 밤 40분부터 새벽 3시까지 예,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요청하면 해야죠.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질문을 하고 카톡으로 빠르게 받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2학년들은 하고 있고 1학년들은 실제로 줌에 들어와서 조금 더 관리받길 원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올해 1차 고사 새로 시작했는데 80점이 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연락을 준 친구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23명 중에 벌써 2명이나 있고, 그리고 원래 잘했던 친구들이 한 3, 4명.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정말 읽는 방법, 깊이 있는 해설,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대외고 2학년은요, 개강이 조금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1학년보다는. 저희가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제가 교재를 만들고 전달할 수가 있어서 저희 5월 17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클리닉식으로 저희 원래 기존에 듣고 있던 친구들 불러서 같이 상담 진행하고 고전시가 작품 해설 진행할 건데 혹시나 같이 좀 참여하고 싶으시고 수업 듣고 싶으시면요 따로 연락 주시면 저도 아이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수업에도 전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 개강은 5월 17일이고요. 되게 무거운 분위기를 제가 만들고 가는 것 같은데 대외외고 국어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2학년. 전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지금 이 순간 이제 앞으로 제가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